최근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충격이 주유소 기름값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단 며칠 만에 3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199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유사 기름값에 상한선을 걸었습니다. 이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 기름값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이란 사태가 기름값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통로가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 통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해협은 폭이 가장 좁은 곳이 불과 3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란의 원유가 전부 이 길을 거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갑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위협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실제로 봉쇄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유가가 급등합니다. 시장은 공포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국내에서 원유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원유를 사다가 국내 정유시설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로 만들어 주유소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원유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 정유사의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 원가 상승분이 공급가에 반영되고 공급가가 오르면 주유소 판매가도 따라 오릅니다.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연동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완충 장치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유가가 튀면 그 충격이 빠르게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번에는 그 속도가 특히 빨랐습니다. 전쟁 전 리터당 1693원이었던 휘발유가 열흘도 채 안 돼서 19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유는 1592원에서 1924원까지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200원 넘게, 경유는 3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한 달치 주유비로 치면 수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닥친 세금 폭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평소보다 기름을 덜 넣거나 주유를 미루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서울 시내 일부 저렴한 주유소에 차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로켓과 깃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이 로켓처럼 빠르게 따라 오르지만 국제유가가 내려도 주유소 가격은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재고를 이유로 가격 인하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부담만 커집니다. 이번 기름값 급등 과정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른 것보다 국내 가격이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사실 기름값 급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동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국제 유가가 4배 가까이 뛰었고 우리나라도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었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를 넘었을 때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주유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가고 물류비가 올라가면 마트 물가가 올라갑니다. 난방비, 농업용 기계 비용, 어선 연료비까지 기름값이 오르면 전방위로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하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같이 오르는 것처럼 체감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농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경유는 농업용 기계의 핵심 연료입니다.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모두 경유로 움직입니다. 경유 가격이 1,592원에서 1,924원으로 오르면 농가 입장에서는 영농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해도 농가의 어려움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며 농번기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라이더, 택시기사, 화물기사, 이분들에게 기름값은 곧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을 선언했습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왔던 기름값을 30년 만에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3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꺼낸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팔 때 이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사는 주유소 판매가가 아닙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거는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상한선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국내 4대 정유사 전체입니다. 이 4개 회사가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에 상한이 걸린 겁니다.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라는 이유로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상한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아셔야 앞으로 가격 변화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가격은 전쟁이 터지기 전 평시에 형성된 가격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정유사의 세전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쟁 이전 수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국제 유가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실제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률보다 낮은 변동률을 적용해 국내 가격 급등을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 가격보다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에서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유사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손실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정유사가 손실액을 직접 산정해서 공인회계법인 검증을 거친 뒤 정부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 정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정유사가 손해를 그냥 감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 재원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수출 제한도 함께 시행됩니다. 국내 가격은 낮추고 해외에는 비싸게 팔면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2달간 매점 매석 금지 고시가 함께 시행됩니다. 정유사는 전년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의 100%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내 공급을 우선시하겠다는 겁니다.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도 금지됩니다. 이 상한 가격은 고정이 아닙니다. 2주마다 조정됩니다. 다음 조정은 3월 27일입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상한 가격도 내려갑니다. 반대로 유가가 더 오르면 상한 가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2주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도서 지역은 해상 운송비가 별도 발생하기 때문에 5% 이내 범위에서 별도 최고 가격이 적용됩니다. 보통 휘발유 1,743원, 경유 1,332원, 등유 1,339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에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유소마다 임대료가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고 지역마다 물류비가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는 규제 대상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언제 오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주유소 가격은 공급가가 내려가면 결국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주유소마다 이미 비싼 가격에 사둔 재고가 있습니다. 그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바로 가격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3일에서 4일 정도는 지켜봐야 현장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3월 13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893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울산의 한 주유소 업주는 앞서 높은 가격에 받아놓은 기름으로 장사해야 하는 처지라 당장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먼저 가격을 내리면 자영주유소도 재고 손실을 감수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며칠 더 기다리셔야 실질적인 체감이 옵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곳은 공개하고 담합이나 매점 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합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들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시민은 하루 만에 기름값이 200원 가까이 내려가서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한 직장인은 고속도로 주유소 휘발유가 1,800원대에서 1,700원대로 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통제 효과가 공급 단계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기대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주유소 판매가가 즉각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비교적 빠르게 가격을 내렸지만 자영주유소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미 비싼 가격에 매입해둔 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고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당장 가격을 내리면 손실이 납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유소 3곳은 해상 운송에 이틀이 소요되는 구조적 한계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리터당 2,0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 체감이 오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전쟁 이전 기준 가격을 적용해 상한을 낮게 설정한 덕분에 공급 단계에서 의미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이 내려갔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격 통제는 단기 처방이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서울과기대 유승훈 교수는 유가는 쉽게 안정되기 어렵고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들이 버티기 어려워진다며 짧고 굵게 운영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유사들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국내 공급을 줄이고 손실 보전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동 및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종료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정유사들이 장기 투자나 설비 운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전문가들이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먼저 꺼내들면서 유류세 인하는 추가 수단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거나 최고가격제 효과가 미흡하면 유류세 인하 카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우려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최고가격제로 경유 공급가가 내려가도 농번기에 경유 소비가 급증하면 농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모두 경유로 움직이는데 공급가 상한만으로는 농가 영농 비용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농민단체들은 별도의 농업용 면세유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배달 종사자들도 즉각적인 체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택시기사, 화물기사에게 기름값은 곧 수입과 직결됩니다.
공급과 상한이 설정됐다 해도 주유소 가격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분들의 부담이 즉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주유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함께 담합이나 품질, 세무 등 범부처 조사도 병행합니다. 이번 사태가 던지는 더 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국내 기름값이 요동치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전쟁이 터질 때마다 최고 가격제 같은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 비축유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기름값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략 비축유는 현재 약 9,700만 배럴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축유 방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축유는 말 그대로 비상시를 위한 예비 자원입니다. 너무 일찍 방출하면 진짜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비축유 방출 시점을 신중하게 점토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의 공조도 변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비축유를 방출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 리비아 사태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국제에너지기구 차원의 공동 비축유 방출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국제에너지기구 차원의 공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공조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점검해야 합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주유 비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가고 물류비가 올라가면 마트 물가가 올라갑니다. 농업용 기계비용, 어선 연료비까지 기름값이 오르면 전방위로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값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달러 지출이 늘어납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기름값 상승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2배로 커집니다. 실제로 최고가격제 시행 당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을 넘었습니다. 유가 충격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는 해제됩니다. 그때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유소 가격 비교를 생활화하십시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앱이나 사이트에서 내 주변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원에서 100원 이상 나기도 합니다. 기름 한 번 가득 넣을 때 50리터 기준으로 리터당 100원 차이면 5,000원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2번만 주유해도 1만 원이 차이 납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기름값을 의미 있게 아낄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 조정 시기도 체크해 두십시오. 2주마다 조정됩니다. 다음 조정은 3월 27일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이라면 조정 때 상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정 직후 주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제유가 흐름을 뉴스로 확인하시면서 조정 시기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주유소가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석유공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격 교란 행위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유류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유류비 절감 제도를 챙기십시오. 화물차 운전자, 농어업인, 장애인 등 별도의 유류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중동전쟁 한 번에 국내 기름값이 300원씩 뛰는 현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당장 내일 주유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정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꼼꼼하게 찾아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